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투자할 때 제가 웬만하면 금지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구분상가를 사실 때는 정말 고심해야 되고요.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구분상가 투자 금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부동산 한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십몇 년 됐고요. 제가 주위에 지인분들이나 아시는 분들 투자해서 성공시켜 드린 적도 있지만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2년 전에 제가 아는 지인 형님을 아파트 상가를 사드렸는데 솔직히 지금 연락드리기도 정말 죄송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앞일이라는 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도 아파트 쪽만 분위기가 좋지 이 상가 쪽에서는 완전히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님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가치적으로 그러니까 성공률이 되게 적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제 제가 느꼈던 거 거기서만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니까 이런 거에도 또 곡해해서 듣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경험했던 거 그냥 거기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구분상가라는 것은 구분 건물이라도 똑같습니다. 이건 나와있는 네이버에 나와있는 건데요. 우리말대로 호실이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있는 단지내에 있는 상가 호실마다 주인이 틀리고 일반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상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1, 2층, 3, 4층 하고 위에 사무실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따로따로 분양을 할 때 그거를 구분상가라고 합니다. 구분 건물이라도 해서 상관없습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도 똑같잖아요. 아파트 호실마다 틀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층이나 호와 같이 일정 규모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상가를 말하는 겁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한 거.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주인 한 분이겠죠? 층별로도 똑같고요. 이 뜻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왜 구분상가는 투자를 금지해야 될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적고 거기서 내가 브리핑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브리핑이랑 다름없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투자하시는 투자하고 이건 다 자유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자유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누가 어느 왜 전화번호 없냐, 부동산 하는데 왜 없냐 하는데 저는 그냥 설명만 드리는 뿐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제가 어디를 추천을 했는지 압니다. 그냥 대충 보고 저한테 댓글 남기시면 저는 남겨드리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본인이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중개를 목적으로 올렸다고 하면 당연히 연락처를 남겼겠죠. 그런 걸 제가 따로 나중에 남길 겁니다. 그럴 때만 연락을 주세요. 그 외에는 저는 그냥 추천만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부동산 분위기에 따라 바뀝니다.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게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금융권부터 분양가 상한제 웬만한 모든 걸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런 말이 나왔죠. 야, 그냥 서민들 그냥 대출받아도 집 사라. 그러니까 빚을 완전히 가계 대출이 엄청 많았던 가계빚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 분위기가 쫙 올라갔습니다. 그때 부동산 열풍이 장난 아니었었지. 분양 쪽이요.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이 모든 부분에서 지금 분위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때 분양을 많이 했던 지역이 문정동에 있는 법조단지, 그리고 마곡, 그리고 위례 신도시 그 외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탄도 있고요. 그전에 이건 수없는 동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자고요.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사게 됐어요. 그때 위례 신도시도 그랬고요. 문정동 법조단지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탄도 그랬고요. 여러 지역들이 그랬어요. 분위기에 따라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분위기에 따라 샀다가 지금 이제 폭망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뭐 안 그런 지역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세권이면서 서울권에 있는 데서 예전에 했던 데는 좋지만 다 좋을 수는 없다고 저도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아는 형님 해드리면서 그분은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샀는데 저도 이렇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동스러워서 전화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프리미엄 주고 사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위례신도시도 그래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위례신도시 안에 상가 프리미엄 주고 사신 분들 많습니다. 이 얘기 들으신 분 중에서도요. 분위기에 따라 가버린 거예요. 내가 나중에 결과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분위기에 따라 이제 사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상가를 분양을 할 때 보면요. 저도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그 땅을 다 매입을 해서 그 LH나 SH에서 SH는 서울이고요. LH는 이제 경기도권부터 지방이잖아요. 땅을 매입을 할 때 그 금액에 따라서 그 입찰할 때 가격이 조금 틀려집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단적인 예를 들면 문정동에 있는 법조 단지에 있는 땅과 위례신도시 있는 땅이 땅값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체 틀렸어요. 입찰 가격도. 문정동 법조 단지는 그래 좀 쌌어요. 근데 위례신도시는 알박기도 심했고 있다 보니까 분양가 그 입찰 가격이 좀 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그 상가 분양가 가격보다 이 상가가 더 비쌌습니다. 입찰 가격에 따라서 분양가 자체도 높아집니다. 왜 이 사람들도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사거든요. 시행을 하는 사람이 사서 그 땅에 대해서 이제 그 건설사와 시공사와 분양 대행사를 이제 찾는 거죠. 거기서도 경쟁이 있지만 입찰 가격에 따라서 분양가 자체가 틀려집니다. 우리는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나중에 그냥 분양한다고 할 때 사니까요. 그에 따라서 이제 분양가 자체가 틀려져 버려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에 따라 분위기나 입찰 가격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후유증이 큰 게 선분양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그렇지만 다 선분양하고 그런데 특히 상가는 선분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진짜 그 우리가 부동산 고수들을 보면요. 이때 안 사십니다. 선분양에. 자기는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고 사더라도 자기는 분양이 다 끝나고 입주하고 나서 그 후에 피를 주고 사더라도 그때 가서 사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분들이 진정한 고수입니다. 진정한 고수예요. 피를 주고 사더라도 확실한 상태에서 사겠다는 거예요. 그게 매덕을 주더라도요. 근데 선분양이라는 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제 짓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땅을 샀으니까. 근데 그거 그냥 분양하는 사람이나 그 중개업자의 그 브리핑에 이제 혹 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분석을 하겠지만. 근데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앞이. 위례신도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정 법조단지 그 지하 있어요. 저기 저기 전철역 연결되는 상가. 거기가 지금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봐야지 하는 거거든요. 나쁘다 좋다. 근데 좋은 자리는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괜찮은 자리는. 다 나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성공률이 낮다는 거죠.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선택해서 골라주는 게 이제 중개업자의 능력인데 이게 좀 후유증이 큽니다. 그리고 분양할 때 이제 광고를 내고 막 합니다. 우리가 위례신도시 해가지고 뭐 저기 유럽처럼 뭐 저기 그 1층에 저기 뭐라고 적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전철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트램인가 뭐 그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아직도 기억 없는 세월이고요. 이제 전철이 연결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뒤에 있는 땅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아직도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광고는 책임 유무가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보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 들어오긴 들어와죠. 그게 언제 들어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책임 유무를 따질 수가 없어요. 본인이 사신 분만 책임이 되는 겁니다. 저기 위에 뜨지만 이 밑에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그러니까 세대수, 그러니까 사무실도 많을 수도 있고요. 아파트 대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저기 이제 그 구로구에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상가, 뭐 문정도 법조단지에 있는 저기 오피스들도 있지만 사무실에 있는 상가, 그 안에 이제 거주하는, 우리 말대로 사무실이면 일주일에 5일 거주하잖아요. 보통 사무실 운영하니까 그 세대수, 아파트 있지만 세대수 대비 상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 실패한 곳을 보면요, 이 대비 너무 커요. 그나마 마곡이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가율이 되게 낮아요. 꼼꼼히 따져봤더니, 찾아봤더니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투자를 금지가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우리 그 일반인의 역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거 투자해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오늘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 얘기. 이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시라는 거고요. 만약 그 상가를 투자하실 것 같으면요, 구분상가, 제가 말했는 구분상가를 투자할 것 같으면은 그냥 아예 역 근처, 완전히 초역세권에서 그냥 지금 돼 있는 거, 지어져고 지금 분양하는 거 말고 지어져 있는 게 나와 있는 물건을 사시던가. 왜냐면 수익률 제대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수익률을 지은 지 좀 됐으니까. 어차피 상가는 아파트처럼 감가상각이 아니라 자리 보고 월세가 들어오지, 어차피 들어오는 임차인이 다 인테리어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은 이상은 어차피 상가를 살려면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좀 대출이 들어가더라도,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상가 건물을 사시는 게 낫습니다. 꼬마 빌딩 같은 거. 조금 더 돈 투자하더라도. 이게 만약 안 되신다고 하면은 경기도권에 있는 거 사시던가. 경기도권에서 지하철이 있는 역세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가에 있는 원룸을 사셔도 나아요. 대학가에 있는 원룸은 일단은 고쳐줄 게 많지만은 수익률이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직접 거주하셔도 되고요. 그냥 관리만 좀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드시면 잘하는 부동산에 맡기셔도 돼요. 이게 그 원룸 건물이 그 대학가에 있는 게 이 구분상가보다 리스크가 더 적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구분상가는요, 지분으로 돼 있어요, 땅이. 제가 전에도 그 등기부등본 보는 거 제가 설명드린 적 있어요. 집합건물은 토지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그 집합건물에 있는 그냥 등기부등본을 띄면은 거기에 토지 지분이 나옵니다. 거꾸로 우리가 그냥 나 혼자만의 상가 건물이에요. 나 혼자만의 원룸 건물이에요. 이거는 한 분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을 띨 수가 있습니다. 힌트를 얻으셨나요? 좀 돈이 더 오버가 되더라도 사야 되니, 왜 그걸 사야 되냐면은, 우리나라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토지값은. 건물 단위 감가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샀던 땅값은 좋은 거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갑니다. 근데 구분상가는 그렇지 않은 리스크가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재 있는 걸 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이 선분양하는 걸 사는 거는 이런 엄청난 유무를 따져야 돼요. 제가 이제 경험상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런 구분상가를 사실 분이라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진짜 좋은 자리, 이거는 자기도 복골 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좋다 나쁘다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 상가 분양했던 자리, 그리고 입지 좋은 자리를 피를 더 주고서라 사세요. 리스크는 완전히 적습니다. 이거는 복권 당첨하고 똑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 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상가 건물에 있는 구분상가로 분양을 해요. 좋은 자리는요, 코너 자리는요,
거기 그 시행사 대표, 거기 분양대행사 대표 지인 아니면은 큰 투자자 아니면은 주지도 않습니다. 좋은 자리는. 그 외쪽을 팔아요. 저도 경험하다 보니까. 좋은 자리 자기네들 다 가져가요. 아니면은 이걸 끼고 몇 개를 더 사던가 2층을 사던가. 그러지 않으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럴 바에 분양했던 거 피를 더 주고 사시는 게 낫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상가 건물을 사시던가 아니면 그 돈이 모자라면 꼬마 빌딩을 사시던가 그거보다 돈이 부족하시면 경기도에 있는 전철 역세권에 있는 상가를 사시던가 이게 아니라면 대학가에 있는 원룸을 사세요. 그러면서 경험을 하면서 상가 건물을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상가에 있는 구분 건물에 있는 상가를 사는 거는 이제 비추입니다. 저는 이제 웬만하면 권유 안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아니면 이런 경험에서 혹시 이 얘기를 들으셔서 혹시 방향 전환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는 제가 지금 경험했던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니까 꼭 이거를 좀 오해를 해서 들으신 분 있다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